현재 트럼프가 과감한 행보를 보이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럼프가 왜 이럴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공부한 결과 현재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바로 경기 침체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아니, 트럼프가 자기 임기에 미쳤다고 경기 침체를 일으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근거를 쉽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우리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증시가 오를 거라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트럼프는 시장 친화적인 사람이고 우리는 트럼프 일기를 미리 경험해봤습니다. 실제 트럼프 일기의 나스닥 성적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주간으로 살펴보았을 때 트럼프의 임기간 총 206주 중 상승이 127회, 하락이 79회로 62%의 확률로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상승률은 2017년에는 28.7% 상승, 2018년에는 마이너스 5.6%의 조정이 있었고 2019년에는 33.5%, 2020년에는 44.1% 상승으로 임기도 중 나스닥의 상승률은 132.4%라는 어마어마한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종목이 아닌 지수가 이렇게 2배 이상 상승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매직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죠. 분명 코비드-19과 무역전쟁 같은 큰 이슈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일기는 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을까요? 트럼프 일기 증시 상승 원인을 세 가지로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투자자들은 트럼프는 주가 상승이라는 공식을 머릿속에 각인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당장 원한 트럼프 매직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바로 트럼프 매직을 발휘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1기의 슬로건인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트럼프 2기의 슬로건은 Make America Great Again, Again. 미국을 또 다시 위대하게입니다. 단순히 마가를 다시 지향하는 줄 알았으나 그에게는 추가된 숙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Save America, 미국을 구하자입니다. 잠시 제가 트럼프로 빙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선에 성공하여 돌아왔더니 전임자가 일을 아주 먹같이 해놨습니다. 아니, 나라의 부채가 왜 이리 많아? 거기다 물가는 왜 이래? 가만히 있어보자. 왜 우리가 글로벌 경찰 노릇을 해야 돼? 왜 우리는 항상 무역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거야? 아메리카를 아주 그냥 개판으로 만들어놨구만. 다시 아메리카를 위대하게 부흥시키기 위해선 대수술이 필요해. 그렇게 트럼프가 고치려 하는 미국 경제의 큰 세 가지 문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 초반부터 미국 내에 공장 지어라, 투자해라, 군사 동맹 방위비 돈 더 내라, 나한테 꿀 빨아가던 놈들 세금 더 내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래 시장 친화적인 사람인걸. 저건 다 쇼야. 그리고 무역 관세를 부활하면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어. 우리 다 일기 겪어봐서 알잖아. 저건 뻥카야. 실제로 최근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때 많은 증시 전문가들이 이쯤 하락하면 트럼프가 막아줄 거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측근인 베센트 장관을 통해 돌아온 대답은 미국 경제는 디톡스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아파도 좀 참아라는 소리입니다. 증시 어느 정도 하방을 지켜주는 것을 푸시라고 표현하는데 트럼프 풋은 없다. 나중에 때가 되면 트럼프 콜, 즉 트럼프의 힘으로 증시를 밀어 올려줄게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당장은 정말 과도한 경기 침체나 주가 하락이 오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추가로 우리는 당장 증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채권금리를 본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채권금리를 본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재 트럼프는 미국의 공공부채, 즉 빚 급증으로 인해 재정적자를 줄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도치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죠. 하지만 이것이 미국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탕감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유는 현재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달 이자로만 나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출되는 이자라도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는 것이 부채를 감소시키는 데는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연준을 통해서 금리를 일부러 낮추기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과 부채 감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현재 트럼프가 원하는 계획된 경기 침체입니다. 바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의 경기 침체를 원하는 것이죠. 경기가 침체되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시장에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놈이 자기 임기 때 일부러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니, 역시 트럼프는 미치광이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또한 다 계산된 계획입니다. 트럼프 1기의 집권 초기는 정말 우리 럼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였습니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으로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입법 추진이 원활했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감소 등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1기 후반부인 19년에서 20년에는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되고
야당의 강한 견제를 받게 되죠.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된 여러 가지 중 가장 큰 이유는 중간 선거 기간 중 무역 전쟁이라는 노이즈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17년에 아무리 잘했어도 중간 선거 당시에 삐끗하면 선거는 물 건너가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당장 선거가 없고 상하원이 공화당으로 모두 장악되어 있고 자신의 지지자들이 열성적인 응원을 보내주는 이때 바로 집권 초기에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의 대수술을 진행할 것입니다. 바이든이 남긴 미국 경제의 암덩어리를 제거한다는 아주 좋은 명분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항암 치료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치료가 주변의 정상적인 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인내의 기간으로 우리는 꼭 참아내야만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을 바이든 탓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2026년 중간선거가 다가올 쯤에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공화당이 미국 경제를 살렸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가 알던 트럼프의 모습으로 리턴하여 친시장 정책으로 증시를 부양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과정을 트럼프 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하고 싶은 저의 의견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트럼프는 3선을 노린다입니다. 4년 중임제인 미국에서는 트럼프는 이미 2선을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를 현재 트럼프 진영은 논쟁의 여지로 수면 밖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헌법 전문가들은 이는 택도 없는 소리로 일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자신의 계획대로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든 영웅으로서 칭송받게 된다면 과연 정말로 불가능한 일일까요? 오늘의 내용을 간단하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Save America, 미국 경제의 대수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숨 딱 참고 버텨야 한다. 두 번째, 트럼프는 절대 달라진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전한 트럼프일 뿐이고 다만 일기 때의 학습 효과로 지금의 판단이 달라졌을 뿐이다. 세 번째, 트럼프 풋은 없다. 다만 26년 중간선거 압승을 위해서라도 그 전에 반드시 트럼프 콜은 오니까 그때의 탑승을 기다리자.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미는 노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